2011년 독일이 55년간 유지해온 징병제를 폐지했잖아요. 네, 평화의 시대가 계속될 거라는 뭐랄까 그런 믿음이 있었죠. 그런데 불과 15년 만에 모든 게 바뀌었어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독일이 다시 군 복무제도를 도입하면서 사회 전체가 정말 들끓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아, 안보 위협이 이제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코앞의 현실이 된 거죠. 그러면서 독일은 군사력 증강이라는 피할 수 없는 과제를 마주하게 된 거고요. 그런데 그 해법을 두고 사회가 완전히 두 쪽으로 나뉘는 분위기요. 네, 갈등이 엄청납니다. 이게 정말 심각한 게 보내주신 자료 중에 한 16세 학생 인터뷰가 있었잖아요. 네, 저도 봤습니다. 전쟁터에서 죽느니 차라리 러시아 점령하에 사는 게 낫다. 저는 이 한 문장이 지금 독일 젊은 세대가 느끼는 절망과 분노를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서 좀 충격적이었어요. 그렇죠. 이건 단순히 군대 가기 싫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절대 아니에요. 네. 국가가 나를 위해 뭘 해줬는가? 그런데 나는 왜 국가를 위해 희생해야 하는가? 이런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터져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바로 이 문제를 아주 깊게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독일이 꺼내든 새로운 군 복무제도는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왜 젊은 세대는 이렇게까지 격렬하게 저항하는지. 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는 우크라이나 피난민들의 시선까지. 독일의 이 거대한 논쟁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 함께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이 논란의 중심에 있는 새로운 군 복무 제도, 이게 대체 어떤 건지부터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예전 징병제랑은 완전히 다르다고 하던데요. 네, 핵심 개념은 필요 기반 징병제예요. 독일어로는 베다르푸스 베어플릭트인데 이름이 좀 어렵네요. 그렇죠. 말 그대로 필요할 때만 징병하겠다는 건데 일단 시작은 자원 복무를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아, 일단은 자원으로. 네, 2026년 1월 1일부터 18세가 되는 모든 남성은 의무적으로 병역 등록을 하고 온라인으로 설문지를 작성해야 해요. 일단 모든 남성에게 혹시 군 복무에 관심이 있니? 하고 물어보는 거군요. 그럼 여성은요? 여성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요. 그리고 2027년부터 남성의 건강검진까지 의무화됩니다. 아, 건강검진까지요? 네, 일단 잠재적인 병력 자원 데이터를 확보해 놓겠다는 거죠. 그럼 자원에서 가고 싶게 만들려면 뭔가 당근이 있어야 할 텐데요. 물론이죠. 그래서 아주 파격적인 혜택을 내걸었습니다. 복무 기간은 6개월에서 최대 11개월까지 선택할 수 있는데 월급을 무려 3,144달러. 3,144달러면 우리 돈으로 거의 415만 원 아닌가요? 맞습니다. 약 415만 원까지 준다고 하고요. 여기에 운전면허 취득 지원 같은 추계 혜택도 있습니다. 월 415만 원이면 이건 꽤 큰데요. 그렇죠. 그런데 필요 기반이라는 말이 만약에 자원하는 사람이 부족하면 강제로 뽑을 수도 있다는 뜻처럼 들리거든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게 핵심이에요. 어, 만약 자원 입대자 수가 군이 설정한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면 의회 의결을 거쳐서 의무징병을 발동할 수 있는 조항이 숨어 있습니다. 추첨 같은 방식으로요? 네, 뭐 추첨자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사실상 징병제의 부활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언제든 스위치를 켤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둔 셈이죠. 그 목표치가 어느 정도인데요. 지금 독일군 규모가 한 18만 3천 명 정도라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여기서 얼마나 더 늘리려는 거죠? 2035년까지 26만에서 27만 명 수준으로 늘리는 게 목표입니다. 와, 거의 10만 명 가까이 늘리는 거네요. 네, 그러려면 매년 수만 명의 새로운 군인이 필요한데 지금의 자원 입대 규모로는 어림도 없는 숫자죠. 그렇겠네요. 결국 언젠가는 그 의무징병 스위치를 켤 수밖에 없을 거다 이런 관측이 지배적이에요. 바로 이 지점에서 젊은 세대의 분노가 폭발하는 거군요. 자료에 나온 징병제 반대 등교 거부 시위 규모가 엄청나던데요. 베를린, 함부르크 포함해서 90개가 넘는 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다고요? 네, 슐스트라이크 게겐 베어플릭스투라는 이름의 시위였죠. 우리의 젊음을 당신들의 전쟁에 바칠 수 없다. 이런 구호들이 등장했고요. 이게 단순히 군 복무에 대한 반감을 넘어서요. 기성세대가 만든 위기를 왜 우리가 책임져야 하냐는 그런 근본적인 불만이 깔려 있는 겁니다. 맞아요. 이들의 분노를 이해하려면 그냥 전쟁이 무섭다는 걸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엮어보니까 이 배경에는 훨씬 더 깊은 경제적, 사회적 박탈감이 자리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들은 이걸 사회계약의 파괴라고 보고 있어요. 사회계약의 파괴. 네, 지금 독일 젊은 세대는 불안정한 일자리, 그리고 천정부지로 치솟는 월세와 생활비에 엄청나게 시달리고 있거든요. 국가가 자신들의 이 고통스러운 삶을 해결해 주기는커녕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자기 나라가 위험하니 너희가 희생해라. 이러니까 폭발하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시위 구호 중에 연당 예산의 4분의 1을 노년층 연금으로 쓰면서 왜 우리가 희생해야 하냐는 게 있었는데 이건 정말 세대 갈등의 핵심을 찌르는 말 같아요. 네, 자신들은 국가로부터 제대로 된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 기성세대의 안위를 위해서 총알바지가 되라는 요구로 받아들이는 거죠. 심지어 많은 젊은이들은 자신들이 목숨 걸고 지킬 것이 없다고까지 느껴요. 그 레딧 사용자의 글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네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라고는 비싼 월세 아파트뿐이다. 너무 슬픈 농담 아닌가요, 이게? 그쵸.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고 지켜야 할 내 자산과 미래가 있다는 감각 자체가 없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국가와 자신의 삶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고 느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애국심을 강요하는 건 그냥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타나요. 이렇게 거센 반발이 있는 한편에 여러분이 보내주신 다른 자료를 보면 2025년 신규 입대자 수가 전년보다 무려 28%나 늘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하죠? 마치 사회가 두 동강나는 느낌인데요? 바로 그게 지금 독일이 처한 현실의 복잡성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한쪽에서는 격렬한 반대 시위가 일어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군대로 향하고 있다는 거죠. 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의 위협이라는 똑같은 현상이 일부에게는 애국심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고 다른 다수에게는 국가에 대한 불만을 터뜨리는 기폭제가 되는. 네, 완전히 상반된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저희가 주목해야 할 분열의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런 분열은 다른 통계에서도 드러나요. 양심적 병역 거부 신청 건수를 보면요. 2021년에는 201건에 불과했어요. 201건이요? 네, 그런데 2025년에는 10월까지만 집계했는데도 3,000건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와, 엄청나게 늘었네요. 제도가 시행되기도 전에 미리 법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군 복무를 거부하려는 움직임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거죠. 정말 극과 극이네요. 자원 입대도 늘고 병역 거부 신청도 늘고. 그런데 이 논란에 기름을 붓는 또 다른 쟁점들이 있더라고요. 성별 불평등 문제. 이건 빠질 수가 없죠. 왜 남성만 의무 등록 대상인가요? 그게 독일 기본법, 우리로 치면 헌법 때문입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군요. 네, 12조 A항에 남성만 징집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이게 1960년대에 만들어진 조항인데 이걸 바꾸려면 의회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해요. 3분의 2면 지금 독일 정치 지형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법이 현실을 못 따라가는 상황이네요. 하지만 이게 평등이냐라는 비판을 피할 수는 없겠어요. 당연하죠. 남성들은 역차별이라고 느낄 거고 또 한편에서는 국가 방위에서 여성을 배제하는 것 자체가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도 나올 수 있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의 정당성 자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비판하는 측에서는 이참에 낡은 헌법 조항을 고쳐서 남녀 모두가 참여하는 현대적인 국민 복무 제도를 만들자고 주장합니다. 군복무뿐 아니라 사회복무 같은 다른 선택지도 주고요. 네, 그런 방식으로요. 그런데 정부는 가장 손쉬운 방법, 즉 과거의 법에 기댄 채 남성에게만 의무를 지우는 길을 택한 거죠.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더 큰 갈등을 만드는 모양새네요. 또 하나 복잡한 게 이중국적자 문제더라고요. 2008년생 남성 중에 16.6%가 이중국적자인데 심지어 러시아 이중국적자도 3,600명이나 된다고요. 네, 이건 정말 민감한 문제입니다. 만약 이들을 징집했을 때 과연 어느 나라에 충성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충성심 문제? 네, 그리고 군사기밀 유출 같은 보안 문제도 우려되고요. 국방부는 입대 전에 헌법에 대한 충성 서약을 받고 철저히 검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어쨌든 잠재적인 갈등의 불씨가 될 수밖에 없어요. 듣다 보니까 이건 단순히 군인 수를 늘리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독일 사회가 가진 온갖 모순과 갈등을 한꺼번에 터뜨리는 뇌관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안보라는 외부의 압력이 내부의 취약한 고리들을 전부 끊어버리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사회적 비용을 넘어서 실제 돈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죠. 독일이 이 제도를 운영하는 데 드는 경제적 비용,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요? 자료를 보니까 독일경제연구소 아이포의 분석이 정말 충격적이던데요. 네, 만약 모든 청년을 징집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면 연간 700억 유로, 700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100조 원이 넘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100조 원이요? 국방 예산이 아니라 경제 손실이 그 정도라는 건가요?
맞습니다. 젊은 인력들이 한창 일하고 배워야 할 시기에 군대에 감으로써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지고 그게 국가 전체의 생산성 저하로 이어진다는 계산이죠. 와, 징집 대상을 25%로 줄여도 연간 17억 유로, 약 25조 원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하고요. 국방력을 강화하려다가 국가 경제의 미래 잠재력을 깎아먹는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겠네요. 정말 엄청난 대가입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징병제 대신에 군인 월급이나 복지를 대폭 개선해서 자발적인 입대를 유도하는 시장 기반 해법이 제시되기도 해요. 아, 돈으로 해결하자는 거군요. 네, 그렇게 하면 경제적 손실을 절반까지 줄일 수 있다는 분석도 있고요. 하지만 그만큼 막대한 국방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겠죠. 어떤 선택을 하든 엄청난 비용을 치러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이렇게 막대한 경제적 비용까지 따져보고 나니까 이 논의가 더 무겁게 다가오는데요. 하지만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중에서 제 마음을 가장 무겁게 했던 건 숫자로 계산할 수 없는 또 다른 비용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아, 바로 독일에 피난온 우크라이나인들의 시선이었죠. 정말 비극적인 아이러니의 극치라고 할 수 있죠. 이분들은 아들들을 전쟁터에서 구하기 위해서 고향과 가족, 모든 것을 버리고 독일로 피신한 사람들이잖아요. 네, 독일이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줄 거라고 믿었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안전하다고 믿었던 독일이 이제 스스로 군대를 키우고 동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모습을 바로 옆에서 지켜봐야 하는 겁니다. 정말 끔찍한 상황이네요. 더 나아가면 만약 이들의 아들이 독일에서 자라서 시민권을 얻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 언젠가 독일의 징집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이는 거예요. 아들을 전쟁에서 빼내왔는데 또 다른 전장의 가능성 앞에 서게 되는 거죠. 전쟁을 피해서 왔는데 어디에도 전쟁에서 벗어날 곳은 없다는 절망감을 느낄 것 같아요. 보내주신 자료에 있던 한 우크라이나인 기고가의 글이 바로 그 심정을 담고 있습니다. 네, 그는 이렇게 썼어요. 유럽 역시 전쟁에 돌입하고 있다. 사이렌 소리 없이 관료주의적으로 서류를 통해 이제 유럽 어디에도 전쟁으로부터 도망칠 곳은 없다는 불편한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 와, 사이렌 소리 없는 전쟁. 네, 안전한 후방이라는 환상이 깨지고 있다는 거죠. 결국 독일은 외부의 안보 위협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맞서야 하는 동시에 내부에서는 세대 갈등, 성별 갈등, 그리고 막대한 경제적 비용이라는 암초에 부딪히고 있는 셈이네요. 네, 이번에 내놓은 새로운 군 복무제도는 일단 자원제로 시작하지만 언제든 의무제로 전환될 수 있는 불안한 타협판처럼 보이고요. 이 논쟁은 독일 사회의 근간, 특히 국가와 개인, 그리고 세대와 세대 간의 사회적 계약이 얼마나 취약해졌는지를 거울처럼 비춰주고 있어요. 그렇죠. 젊은 세대는 국가가 자신들을 보호해주지 않는다고 느끼는데 국가는 바로 그 젊은 세대에게 국가를 위한 희생을 요구하는 이 모순적인 상황이 모든 갈등의 핵심인 겁니다. 징병제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군대가 사회에 깊이 뿌리내려야 한다고 주장해요. 소수의 직업 군인에게만 국방을 맡겨두면 시민사회와 괴리된다는 거죠. 네, 그런 주장이 있죠. 하지만 만약 그 사회 자체가 군복무를 거부하고 국가를 지킬 가치가 없다고 느낀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저희의 이야기는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 국가는 과연 시민들의 자발적인 동의 없이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